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쌤, 요즘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엄청 이슈잖아요. 맞아요. 이 하마스 측에서 텔 아비브 폭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민재 캐스터와 얘기 나누시다가 해외여행지로 추천하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제가 그 하와이 한번 그 산불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네. 만화섬이랑 이쪽. 그래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만 그렇게 아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 좋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네. 좋은 곳인데 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전쟁이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쌤. 그런데 이런 전쟁 말고 또 무서운 전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삶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모든 이 사회인들이 치열하게 사회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20, 30대 M4 세대와 사토리 또 두머 세대 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중에 특히 애환이 있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인데요. 혹시 은희쌤 부모님도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셨나요? 완전 딱 베이비 부머 세대세요. 네. 60년생, 62년생이셔가지고 둘 다 딱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네. 이분들을 예전에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네. 지칭을 하기를 이제 58 세대라고, 어. 58년생 개띠가 딱 그 주축이거든요. 네. 그래서 58 세대. 그래서 그게 58년생 개띠 플러스 약간 그 58처럼 바짝바짝 빛난다, 보석처럼 그런 예쁜 표현이네요. 의미주의적인 의미로 그렇게 네. 썼었는데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 세대라고 해서 제2의 직장을 가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 생명력이 엄청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생명력, 네. 네, 막 잡초처럼. 네. 왜냐면은 다 은퇴를 또 하셨잖아요.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직장을 또 가지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사실 집에만 있는데 네. 예,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죠. 그렇지 않죠. 여행 네, 다니시고. 맞아요. 저희 엄마도 진짜 맨날 여행 가시고 이러시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력이 넘치는 세대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쌤 부포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처음 듣긴 했거든요. 이 부포족이라고 하면 뭐 부모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인가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쵸. 그건 20, 30대 얘기인 것 같고요. 은혜 쌤 부포족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그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등장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는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식에게는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에게 부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 네, 그래서 부포족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부포족이 될 전망입니다라고 이전에 뉴스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딱 베이비부머 세대의 애환이 담긴 뜻인 거죠. 부양받기를 그렇죠. 포기한 사람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네. 부양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토록 애환이 깊은 건지 좀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58 세대라고 네. 해서 이제 58년생 개띠 분들이 이제 딱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딱 끼어 있죠. 네. 55년도에서 63년생 네. 기준으로 베이비붐 1세대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해서 인구수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많죠. 네, 혹시 그 연재 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운과 행운을 함께 가졌던 세대. 쓸쓸하고 찬란하다. 네, 전 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쓸쓸하고 찬란하다? 마치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를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딴딴따단. 저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 베이비부머 세대를 네. 위한 변명이라는 산문집이 있대요. 네. 나중에 한번 그 부모님들께 추천드려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왠지 그 있잖아요.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정작 90년생들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90년생들이 약간 비판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지금 이 산문집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네. 대략적인 내용을 유추를 해보면 네. 되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도깨비 기억나시죠? 몇 번 그렇죠. 보셨어요? 저 2번 봤던 것 같아요. 아, 그쵸. 2번 볼만 하죠. 네. 그렇죠. 이 도깨비에서 보면 김신 우리 공유님께서 네, 우리 공유님. 우리 공유님께서 전생에는 국가를 지키면서 살았고 현생에서는 도깨비 신부 김고은님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석주 시인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윗세대, 그러니까 부모 세대, 아랫세대, 자녀 세대든 지키고 이제 보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을 하길 60대 초반인 자신을 포함한 베이비붐 세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를 공양하고 모셨고 또 자녀까지 부양하는 세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낀 세대인 거죠.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안에서 낀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마지막으로 모시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나는 그냥 요양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 말인즉 우리 부모님들도 알아서 노후를 생각을 하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거의 자녀를 모시시죠, 이분들께서. 그래서 부양받기를 이제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층들이 요즘 지난 시간에도 다뤘었는데 N포 세대잖아요. 취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고 이런 상황을 이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정말 좀 힘든 낀 세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애환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쌤? 그 남들이 봤을 때는요, 찬란한 경제 발전기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은 이 부포족들의 애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요. 찬란하다라는 건 딱 있는 게 그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주 씨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아예 제로 베이스예요. 막 시스템도 없고 연주 씨가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가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이 직업 방송이.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들었다, 내가 기여했고 같이 성장했다라는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란함은 가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완전 성장기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찬란함을 근데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요즘 취업난이 심해졌고 내 집 마련도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청년 세대를 자녀로 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생활비, 학자금, 결혼 자금, 주택 자금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실제로 아니기도 하거든요. 신한은행에서 20대에서 64세 남녀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녀의 4명 중 1명, 24.9%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활비 절약이 39.2% 가장 큰 이유로 꼽혔지만 독립자금 부족 33.4%과 그리고 집값 부담 27.4%를 이유로 든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이 어려운 탓에 첫 취업 연령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부모 세대의 이런 생활비, 뭐 자금, 뭐 주택 모든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죠. 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N포 세대 내 애환이라고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독립이었는데요. 이게 딱 보니까 N포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쌤. 그 연재 씨 혹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세요? 들어봤어요. 실제로 이제 품는 거죠. 계속 품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학원에서 많이 뵙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20대 후반인 분들도 부모님이랑 같이 찾아오세요. 같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취업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오셔서 상담 받고 뭐 만약에 수업이 필요하면 결제하시고 본인의 돈으로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한 30% 정도가 부모님이랑 같이 옵니다. 손을 잡고 같이 와요. 그러거나 형제 자매, 언니, 뭐 오빠, 형, 누나랑 같이 오거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뭐야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헬리콥터맘, 캥거루족 이런 식으로 용어가 생길 정도로. 부모가 같이 이제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계속 동반자인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욕할 문제가 아닌 게 사회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자립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부모가 계속해서 품고 있는 근데 한마디로 이게 청년 실업 사태를 너무 잘 보여주는 대변하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을 전후해서 젊은 인구들의 취업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다뤘던 사토리 세대 일본 그리고 미국 두머 세대 그리고 영국은 아예 그 마찬가지로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 프리터족이라고도 저희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냥
아예 그냥 알바만 하면서 사는 족들인 거예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최저임금 자체는 높은 편이잖아요. 네. 편의점에서만 알바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200 이상 벌고 하니까 그냥 알바만 하고 사는 거죠. 괜찮으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 알바생들 구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다더라고요. 그쵸. 네. 힘든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단 제발 와라.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만두고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선배가 날 못 살게 굴어. 그냥 바로 네. 그만두고. 확실히 이런 책임감이 조금 결여된 맞아요.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네. 것처럼 욕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낸다라고 해서 키퍼스라고 부른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죠. 그렇네요. 지난 시간 내용들과 이게 모두가 연결이 되니까 참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M4세대와는 또 다른 고민과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양육 문제 말고도요. 한 가지 더 있죠, 쌤? 맞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네. 거. 3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거 있어요. 약간 음악도 찍고 3년상. 3년상.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 동안 이제 삼배 옷 입고 네. 그 음악에서 살아는 그런 잔재 같은 부분들의 마지막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공양하거나 모시지 않으면 약간 불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 마지막 세대가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네. 여기에 맞춰서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연지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50대에서 60대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라이프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들의 절반 이상 54.2%는 노부모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평균 22.5개월 동안 시설 간병 비용을 부담했고 평균 비용은 2,727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본인이나 형제, 자매 집에서 간병하는 재택 간병은 4가구 중 1가구 25.3%였으며 재택 간병은 평균 21.3개월, 총 비용은 평균 2,524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쌤이 요즘 이 밀고 계신 것 같은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부양을 위해서 고정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게 이제 부모님 요양 그리고 부모님 간병 비용 그리고 네. 자녀들의 이제 생활 비용 지원해 주는 거. 이걸 이제 더블 케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더블 케어 관련해서 제가 또 가지고 온 표가 있습니다. 네. 연지 씨가 한 번만 더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같은 조사에 의하면요.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지원하는 더블 케어 가구는 3가구 중 하나 34.5%였습니다. 이들 중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는 경우는 71.1%로 성인 자녀에겐 월 평균 78만 원, 노부모에겐 월 40만 원을 주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정말 낀 세대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쉽지 않아요, 쌤. 맞아요. 진짜 쉽지 네.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 20, 30대, M4 세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부모 세대도 너무 힘든 거죠. 네. 쉽지 않습니다. 등골이 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부모 세대들은 이제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쉽긴 했죠. 지금처럼 네. 집값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더블 케어를 하는 10가구 중 4가구는 손주까지 돌보신다고 합니다. 트리플 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모 부양을 하면서 또 자녀 케어까지 하면서 네. 또 동시에 황혼 육아까지 한다니 정말 말 그대로 애완인데요. 맞습니다. 몸이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러면 예전처럼 대가족 세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쌤? 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손주나 자녀들이 부양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분들은 부양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 세대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네. 이제 부모와 자녀 양쪽을 모두 부양을 해야 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의 중장년의 문제가 일정 부분 좀 배제가 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모기지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또 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비용 부담을 대부분 하는 그 주축이 베이비부머 세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 그리고 네. 이제 제2의 직장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뭔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제 살 깎아먹기 시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장년 취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쌤 문제가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껏 이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인해서 돌아가던 사회 시스템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그 60세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네.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고용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임금 피크제 같은 부분들. 근데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X세대 분들이 이제 은퇴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네. 시점에 다다랐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연금 문제로 인한 세대 갈등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분들은 연금을 제대로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 네. 자녀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연금도 내고 건보도 내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 연금 고갈 문제도 너무 심각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간병 비용들 나의 아저씨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그 이지한 그 친구가 우리 아이유님이 할머니 간병하려고 몰랐었잖아요. 네. 사회 시스템 같은 맞아요. 것들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고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지난 이런. 2주 동안 저희 노동요에서 맞아요. 이 20, 30대 애환들 또 5, 60대 시니어 세대의 애환들을 들어봤는데요. 은희쌤 이런 애환들을 얘기하면서 느낀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쉽지 않네요. 아, 역시 쉽지 네, 않네요. 쉽지 않아요. 20, 네. 30대건 베이비붐 세대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두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취준생들한테. 네, 우선은 지금 방법은 빠른 취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직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 채용이 떠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직이든 취준이든 빨리 합격하셔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효녀 효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지금까지 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